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신형 투싼의 공개가 이제 겨우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며 월요일만 보내면 투싼의 모든 정보가 공개될 것 같네요. 하루라도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약속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의 크기를 중심으로 패밀리를 위해서 과연 산타페만큼 편한 공간을 제공할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공식 출시 전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정보는 제조사의 공식 자료가 아닌 제가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정보라서 제조사의 발표 자료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형 투싼이 정말 많이 커진다는 정보는 올해 봄부터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죠. 하지만 실내 공간이 얼마나 편할지, 그리고 정말 산타페만큼 편한 공간을 제공할지, 연비가 얼마나 개선될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존 투싼과 동일한 사이즈에서 연비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사이즈가 더 커지고요, 실내 공간까지 함께 더 커지고 연비까지 좋아진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봄에 국내에서 신형 투싼이 처음 포착되기 시작하면서요, 팀 투싼 NX4 카페에서 실측했던 자료입니다. 축거의 사이즈는 정말 중요한 자료라서 실제 차량에서 여러 번 측정을 했던 자료인데요. 줄자의 오차도 감안해서 정말 많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신형 투싼의 휠 베이스가 무려 2700mm를 넘는 것을 저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가 5개월 전에 예상 사이즈라고 알려드렸던 수치입니다. 현재 공개가 되고 있는 최신 정보와 비교해 보더라도 다행스럽게 비슷한 수치인 것 같네요. 수치 자료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전 세대보다 전장에 있어서 150mm가 더 커지고요. 가장 중요한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자료는 바로 축거죠. 약 60mm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싼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폭과 전고는 표기를 해 놓았지만 따로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2열에 3인이 상시 탑승하는 경우가 준중형급 차량에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폭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또한 전고는 SUV 특성상 3열을 제공하는 7인승 차량이 아니라면 부족한 경우가 없죠. 따라서 투싼에서는 전폭과 전고와 같은 수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라면 어떤 차량과 비교해야 할까요? 가장 유사한 사이즈로 예상되는 차량은 르노 삼성 중형 SUV인 QM6입니다. QM6는 현대차 기준으로 투싼과 산타페인 준중형과 중형 SUV 중간의 사이즈를 제공하는데요. 신형 투싼은 QM6와 크기 면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사이즈입니다. QM6의 전장이 4675로요. 신형 투싼보다 살짝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거는 2705로 신형 투싼보다 살짝 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내 공간은 현대차가 글로벌 제조사 중에서도 가장 잘 뽑아내기 때문에 신형 투싼 쪽이 조금이라도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에서는 어떤 차량이 유사할까요? 가장 유사한 사이즈는 구형 산타페 DM입니다. 산타페 DM보다 전장은 조금 짧고 축거는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타페 DM을 탑승해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상되는 실내 공간은 산타페 DM과 유사 범위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산타페 트윈보다는 전장과 축거 모두 작고요. 축거에서 40mm 정도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내 공간을 포함한 시트의 형상 등에 있어서 신형 투싼보다는 산타페 쪽이 훨씬 안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실내 공간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레그룸, 헤드룸, 숄더룸과 같은 세부적인 수치 자료를 비교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치 자료 외에도 시트의 형상, 즉 허벅지 아래를 받쳐주는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산타페의 시트 형상을 보면 허벅지 아래를 잘 받쳐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볼록한 부분이겠죠. GV70 클럽에서 포착한 신형 투싼의 2열 시트 디자인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충분한 레그룸을 제공하지만 허벅지 아래를 잘 받쳐주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러한 디자인 차이로 실제 장시간 동안 차량에 탑승해 보면 허벅지를 받쳐주는 시트 쪽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시트 디자인을 한번 따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 영업사원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카니발 차량이 2열 시트입니다. 평범한 시트죠. 허벅지를 받쳐주는 디자인을 좀 잘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팰리세이드의 차량입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두 차량은 비슷한 크기의 시트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팰리세이드 차량이 허벅지 아래 부분을 좀 더 잘 받쳐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장거리 탑승을 한다면 어느 쪽이 좀 더 편리할까요? 당연하겠지만 허벅지를 잘 받쳐주는 쪽이 더 편하고 안락하게 느껴집니다.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조금이라도 시트에 있어서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고급 차량에서 적용되는 익스텐션 시트가 허벅지 아래 부분을 받쳐주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 은근히 부럽고요. 마치 고급 차량의 상징이 되는 편의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고급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 보면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죠.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원가가 높은 제네시스급 차량인데 이번 원가 절감일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GV80의 운전석 시트입니다. 익스텐션 시트 기능이 따로 제공되지 않죠. 어떤 이유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일까요? 고급 차량인 GV80 2열 시트도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시트 형상이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전동식으로 조작했던 익스텐션 시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비용적으로도 상승 요인을 제공하는데요. 밀착감이 중요한 스포츠 지향성 차량이 아니라면 시트의 형상 개선으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승차감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서스펜션 같은 물리적인 부분도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시트의 착자감, 즉 승차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트도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카니발과 팰리세이드의 시트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이렇게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2열에 독립 시트를 제공하죠. 그리고 충분한 레그룸 공간을 제공합니다. 어느 쪽이 좀 더 편한지는 직접 앉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싼의 지원을 알려드리다가 시트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쯤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결론을 내려볼까요? 투싼이 산타페처럼 커지고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편안함에 있어서는 투싼이 산타페보다 착자감을 포함해서 장거리 이동 시에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은 당연히 산타페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출시된 소렌토, 아반떼, 카니발까지 예상 사이즈를 알려드렸고요. 다행스럽게 90% 이상의 적정을 보였는데요. 이번 예상도 적중하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형 투싼의 예상 연비 부분을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